요즘은 밥도 어떻게 지어서 먹느냐에 따라 밥이 보약이 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배가 고플 때 먹는 것이 밥이었다면 지금은 건강을 생각하면서 먹어야 하는 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집마다 하얀 쌀밥만 먹는 집은 많이 줄어들고 이것저것 잡곡을 섞어서 지어 먹는 시대가 되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할 때 이것을 넣어서 지으면 밥 한 가지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노년층이시라면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넣어서 밥을 짓게 되면 특히 노년층에게는 보약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픈 다리도 아주 건강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밥에 넣어서 먹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말랭이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밥에 무말랭이를 꼭 넣어서 먹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 무보다 더 좋은 것이 무말랭이입니다. 무를 무말랭이로 만들어 먹게 되면 산삼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다른 건 못 먹게 되더라도 무말랭이는 꼭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식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1. 혈당 쑥 내리기.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려면 세포 내에 칼슘이 들어가야 하는데 당뇨 환자는 체내의 칼슘이나 무기질 수치가 낮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무말랭이를 섭취하면 당뇨 대사 문제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칼슘을 보충해 줄 수 있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무를 그냥 먹을 때보다 말려서 먹을 때 무려 14배 이상의 칼슘 함량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말린 무에는 표고버섯 사과보다 칼슘이 무려 50배 더 많으며 단백질, 철분, 비타민 B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말랭이는 생무에 비해 칼륨과 철분 함량도 높아서 체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하여 체내에 쌓인 중금속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말린 무에는 철분과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을 낮추는 데 큰 효과가 있어서 무를 말려서 차로 마시면 당뇨에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2. 부족한 칼슘 보충. 무말랭이에는 노년기에 부족한 영양소가 아주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냥 무를 먹기보다 무말랭이로 만들어 먹게 되면 칼슘이 무려 22배나 증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뼈 건강에 이렇게 좋은 게 또 있을까요? 노년기에는 뼈 건강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칼슘은 아시다시피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슘은 근육과 신경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혈액을 응고시키는 성분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노년 건강에 부족하면 안 되는 영양소입니다. 3. 철분, 식이섬유, 비타민 C 보충. 또 무를 말리게 되면 늘어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철분입니다. 그냥 무 속에 들어있는 철분보다 무말랭이의 철분은 무려 48배나 늘어나게 되는데요. 또한 식이섬유소 또한 15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무말랭이는 몸에 좋은 비타민 C 함량도 사과보다 5에서 7배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는 소화에 도움을 주는 아밀라아제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 소화 기능이 개선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말랭이를 일컫기를 산삼에 버금가는 보약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4. 인삼 대신 무말랭이. 또 무말랭이를 인삼보다도 더 좋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 주기는 하지만 기운을 위로만 올려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삼은 열이 많은 체질의 사람이 복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음식인데요. 열 많은 사람에게는 인삼이 혈압이 오르고 눈이 충혈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무말랭이는 인삼처럼 기운을 북돋아 주기는 효능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운을 위쪽으로 올려주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윤을 여러 곳으로 아주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말랭이는 산삼에 버금가는 효능과 인삼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 뼈 건강을 지켜주는 무말랭이. 그리고 무말랭이는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D까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생긴 비타민 D는 무말랭이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슘을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 무말랭이를 섭취하게 되면 뼈가 자연스럽게 튼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특히 폐경기를 거친 여성분들이라면 뼈가 부실해지는 것에 민감해지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무말랭이를 섭취하게 되면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세포와 뼈를 보호.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무말랭이를 꾸준히 먹게 되면 관절염 예방까지 큰 효능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말랭이가 몸속의 염증을 주범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는 작용까지 하게 됩니다. 노년기에 뼈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걱정되신다거나 이미 골다공증으로 진행된 분들이라도 무말랭이를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7. 변비의 특효. 그냥 무보다 식이섬유가 50% 이상이 많은 무말랭이는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먹는 양도 적고 입맛도 없기 때문에 먹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보면 쉽게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8. 풍부한 항암 성분. 무말랭이에는 글루코시놀레이드라고 하는 항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각종 암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유방암, 방광암, 간암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 중금속과 독소 배출. 무말랭이에는 칼륨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몸속에 쌓여있는 중금속과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혈관 건강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효능도 있다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무말랭이를 주로 반찬으로 많이 드셔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차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대 밥을 할 때 무말랭이를 넣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얀 쌀밥만 드시고 계신가요? 밥을 할 때 건강하게 드시려면 이것저것 잡곡들을 많이 넣어서 하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먹어야지만 부족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든 밥은 단맛도 좋고 입맛도 살아나게 되는데요. 건강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밥을 지어 먹기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쌀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이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잡곡 속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보충되어 섭취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먹어야지만 밥이 보약이 된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잡곡과 함께 꼭 넣어서 먹으면 더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말랭이입니다. 무말랭이 밥은 어르신들이 드시게 되면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밥을 짓고 나서 끼니 때마다 먹게 된다면 건강을 생각하는 밥 차림이 될 수 있습니다. 무말랭이 밥을 만드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말랭이를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불려서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밥을 짓기 위해 씻어둔 쌀에 불린 무말랭이를 한 줌 정도 올리 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무말랭이만 밥에 넣어도 되지만 건강에 조금 더 좋은 밥을 하기 위해서 마늘을 한 줌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표고버섯 밥이나 시래기 밥을 할 때처럼 표고버섯과 시래기를 활용해도 건강에 너무 좋은 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밥을 짓게 되면 굳이 반찬이 가짓수가 적더라도 밥 한 가지만으로도 정말 몸에 좋은 보약과 같은 밥이 됩니다. 완성돼 무말랭이 밥은 달래장이나 들기름을 듬뿍 넣어서 비벼서 드시게 되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살리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노년기에 무말랭이 밥이 왜 필요한지 아시게 되셨죠? 또 무말랭이는 팬에 덮어서 차로 우려서 드시고 나서 무말랭이 건더기를 밥을 할 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말랭이가 몸에 좋다고 하는데 부작용을 없을까요? 무말랭이 속에 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은 갑상선 기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면 무말랭이 드시는 것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말랭이 안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익혀서 먹게 되면 사라지는 물질이고 합니다. 밥을 할 때마다 아직도 흰쌀밥만을 고집하고 계신 건 아니겠지요. 잡곡도 섞어 드시고 무말랭이까지 넣어서 드시게 된다면 정말 우리 입맛과 건강에 금상첨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턴 무말랭이 밥 짓는 거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무말랭이 밥을 드시고 나서 무말랭이 차를 드시게 된다면 온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약해질 수 있는 뼈까지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좋은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밥에 넣어 먹으면 혈당 수치 뚝 떨어지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국장 가루밥입니다. 밥에 청국장을 섞어 먹으면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청국장은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당뇨에 걸린 쥐에게 청국장을 3일간 먹이자 15일 만에 혈당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으며 생기가 넘쳤다고 합니다. 이는 청국장을 숟가락으로 뜰 때 껌처럼 늘어나는 성분인 레반과 풍부한 섬유소 덕분인데요. 레반은 체내에서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몸속의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고, 풍부한 섬유소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국장은 가루로 만들어 밥 위에 뿌려서 먹으면 되는데, 청국장을 오래 가열하면 유익한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을 밥에 얹어 먹으면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이 당뇨 예방 및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표고버섯 향에 포함되어 있는 레치어닌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에서 당뇨가 있는 쥐에게 표고버섯 추출물을 7일간 섭취하게 한 결과 당 수치가 23% 정도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표고버섯은 다른 버섯에 비해 버섯 특유의 감칠맛을 내는 구안일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성질이 있어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 심장병 환자들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표고버섯밥을 만들기. 우선 쌀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담가 불린 후 채반에 받쳐 물기를 뺍니다. 차가운 물에 다시마를 담구어 반물로 사용할 다시마 육수를 우려냅니다. 다른 종류의 밥을 지을 때도 다시마 육수를 사용하면 밥알에 윤기가 돌고 감칠맛이 나며 다시마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밑동을 잘라내고 도톰하게 슬라이스합니다. 간장 1.5티스푼과 참기름 1티스푼을 넣고 주물러 줍니다. 불린 쌀은 물기를 빼고 냄비에 넣어 다시마 육수를 부어서 밥물을 맞춥니다. 버섯에서 물기가 나오기 때문에 평소 밥을 할 때 넣는 양보다 서너 스푼 정도 적게 넣으세요. 맞춘 밥물 위에 버섯을 얹어 밥솥에 넣고 백미 일반 밥에 맞춰 기다려주면 맛있는 표고버섯밥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는 기름입니다. 밥에 기름을 한 스푼 넣으면 곡식에 오일이 코팅되면서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곡식에 함유되어 있는 전분 이 복합체로 변화해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기 때문인데요. 식물성 기름을 넣지 않은 일반적인 곡식의 전분은 빠르게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갑자기 혈당을 높이지만 식물성 기름을 넣게 되면 전분과 지방산이 만나 복합체를 형성하여 소화에 저항하는 저항전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사용하면 좋은 기름은 식물성 기름으로 올리브 오일, 들기름, 참기름,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등입니다. 네 번째는 여주밥입니다. 여주는 오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쓴맛을 가지고 있어 쓴 오이라고 불리는 식품입니다. 쓴 오이 외에도 불리는 별명은 바로 먹는 인슐린인데 그 이유는 그만큼 당뇨 치유의 대표적인 음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뇨를 치유하기 위해 여주를 밥에 섞어 먹기도 합니다. 여주에 들어있는 카란틴과 식물 인슐린,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혈당 조절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음식들보다 혈당 조절이 더 잘 되는 것인데요. 카란틴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여 혈당 조절을 돕고, 당분이 체내에서 재합성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식물 인슐린은 펩타이드의 일종으로 간에서 포도당이 연소하는 것을 돕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카란틴과 식물 인슐린은 여주씨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여주씨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여주는 당뇨병 이외에도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 피부병 등의 식이요법으로 이용되는 만병통치약과도 같은 음식입니다. 여주밥 먹는 방법으로는 밥솥에서 쌀을 씻은 뒤 말린 여주를 2에서 3개 정도 넣어 뜸들이면 독특한 향의 여주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주는 유통기한이 보통 2에서 3일 이내라서 보관이 어렵지만 말린 여주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니 말린 여주를 사용해주세요. 말린 여주는 밥으로 먹어도 좋지만 여주에 포함되어 있는 수용성 비타민을 함께 섭취하기 위해서는 차로 우려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주차 끓이는 방법. 생수 1리터에 여주 20g, 종이컵 1컵 정도를 넣습니다. 30분 정도 제일 약한 불에서 끓여줍니다. 끓인 여주차는 아침 저녁으로 물컵 1컵 분량 정도 먹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는 콩나물밥입니다. 초록 콩나물은 당뇨에 매우 도움이 되므로 밥에 얹어 먹으면 좋은 음식입니다. 초록 콩나물에는 천연 인슐린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한데 이소플라본 성분은 포도당 흡수를 억제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당을 조절하는 제니스테인 성분이 노란 콩나물보다 무려 4배 이상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 자란 노란 콩나물을 햇볕에 두면 자연스럽게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뚜껑이 있고 바닥 면적이 넓은 냄비에 콩나물 200g을 넣어주세요. 바닥 면적이 넓은 냄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식재료에 열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밥 2공기를 콩나물이 덮이도록 고루 펼쳐주세요. 들기름 반 큰술을 넣어주세요. 들기름은 콩나물이 익는 동안 바닥에 들러붙지 않게 하며 콩나물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콩나물밥을 하는 동안 나오는 수분과 섞이면서 들기름의 강한 향과 맛은 사라지고 콩나물과 밥에 은은하게 스며들어 조화로운 맛을 냅니다. 뚜껑을 덮고 가장 약한 불에서 10분, 콩나물 굵기가 굵은 경우 최대 15분까지 두면 됩니다. 7에서 8분 정도가 지나면 콩나물 익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10분 후에 뚜껑을 열어 콩나물 익은 정도를 확인한 후 덜 익었다면 1에서 5분 더 약불에 두면 됩니다. 그 이상 익히면 콩나물이 타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는 보리입니다. 보리는 우리가 즐겨 먹는 곡식 중에서 혈당 지수가 가장 낮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밥에 보리를 섞어 먹으면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보리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글루칸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리의 베타글루칸 함량은 쌀의 50배, 밀의 7배로 곡식 중 1위를 차지하는데요. 이런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물에 섞였을 때 젤과 같은 물질을 형성해 소장에서 당, 지방, 담즙산의 흡수율을 떨어뜨림으로써 당뇨에 도움됩니다.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의 합성도 억제하므로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타글루칸은 1g당 4에서 15GI 단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실험을 통해 확인될 정도로 혈당 조절에 큰 효능을 보이는데 베타글루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보리는 특히 당뇨 환자들에게 예민한 식후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7번째는 카무트입니다. 카무트는 고대 이집트부터 내려온 밀의 한 종류로 셀레늄을 비롯한 루테인, 아연,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품고 있어 건강관리를 위한 식재료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효능 중에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바로 혈당관리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곡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무트를 당뇨쌀이라고도 부른다는데요. 이런 카무트를 밥에 섞어 먹으면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카무트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하여 혈당 수치를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마그네슘이 포도당을 대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이태리 연구진이 연구한 2형 당뇨병 발병 감소와 카무트 관련 연구에서 30명이 건강한 성인에게 16주간 카무트 제품을 기반으로 한 식단을 제공하고 식이요법 전후 혈액을 분석한 결과 체지방량, 인슐린 지표 등이 매우 개선된 결과도 있을 정도로 당뇨에 뛰어난 효능을 보입니다. 그 외에도 카무트는 일반적인 밀보다 약 30% 정도 더 높은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영양분을 듬뿍 채울 수 있어 당뇨 환자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8번째는 돼지감자입니다. 돼지감자에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이눌린 성분이 일반 감자보다 100배나 더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돼지감자는 당뇨 환자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요.
이를 밥에 얹어 먹으면 식단을 제한하느라 부족했던 영양을 채울 수 있으며 감자의 맛은 물론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돼지 감자를 꾸준히 섭취하면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변비를 개선하고 몸속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돼지 감자 밥 만드는 방법. 보통 때와 똑같이 쌀을 씻어 준비합니다. 돼지 감자를 씻습니다. 상한 부위나 상처난 부위를 제거한 후 작은 것은 그대로, 큰 감자는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솥에 쌀, 감자, 물을 붓고 밥을 짓습니다. 이때 귀리 등 다른 잡곡도 함께 넣으면 당뇨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